웃긴 거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25년 고1 3번인데요. 아까 제가 문제 풀으라고 했던 번호들 기준은 1번은 일단 쉬운 거야. 쉬운 것과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것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라고 시켰어요. 자, 1번은 아주 기본적인 삽입 문제의 형태입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정말 낮아요. 한 하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삽입 유형이라는 그 킬러 유형 특성상 한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삽입을 풀 때에도요.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면 우리가 순서를 풀 때랑 똑같으니까 힌트, 단서를 잡는 거는 순서랑 똑같아요. 자, 삽입 솔빙 스킬은 순서대를 기억을 해봐. 첫 번째 연결사, 두 번째 지시사, 세 번째 대명사, 네 번째 관사라 그랬어. 자, 이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순서는 이제 단락들을 다 올바른 형태로 이어붙이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한 문장을 가지고 약간 젠가하는 것처럼 빠진 젠가, 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빠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맥락상 자연스러울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해석만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순서처럼. 얘도 똑같이 연결사, 지시사, this, that, this, those, 대명사, 이때, one, once, some, other 이런 것들, 관사, on, 지칭하는 것들을 딱 눈에 보이는 단서 있죠. 걔네들을 잡아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되게 애매해. 순서도 똑같이 첫 번째 문장에 요 말을 붙여도 B를 붙여도 말이 되는 것 같고 C를 붙여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뭔가 중복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지 않아. 이제 그것처럼 삽입도 1번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2번, 3번, 4번 다 괜찮은 것 같은 대로 기결이 돼요. 그래서 얘는 풀 때 자, 요거 4개를 가지고 여기서 확실해갖고 푸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가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역시나 논리로 접근을 해야겠죠. 들어갈게요. 자, 얘를 풀 때에는 주어진 문장, 네모 박스의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얘도 뭐 꼼수를 부리려 해도 부릴 수가 없는 게 스킬만 있지 선택적으로 뭐만 읽어서 얘를 가려낸다? 그거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보기가 1에서 5번까지 다 뚫려있기 때문에 다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아제네요. 자, 피아제 argued that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is like the understanding of those who wear glasses. We can say that it is innate or kids learning directly from adults. 피아제는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의 이해도예요. morality가 뭐예요? 도덕성이야.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마치 뭐와 같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같습니다. Of those who wear glasses. 그러한이네. 그럼 여기에서 단서 하나 일단 잡아야겠죠? 지시사. 그러한 물컵들에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주어진 문장 앞에는 적어도 물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요 말이 those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적어도 물이 언급되고 나서 쟤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즉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that 뭐라고요? 그것은 누굴 가리켜요? 도덕성이거든요. 그 도덕성은 innate, 타고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른들로부터 배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여기서 이 또 역시나 도덕성이에요. 그럼 이 말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 피아제가 주장하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의 도덕성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른들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자, 첫 번째 가볼게. 피아제
he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실험을 했대. 이 사람은 같은 양의 물을 갖다가 다른 두 개의 물컵에 부었대. A ternary glass and a wide glass. Then asked the kids to compare two glasses. 자,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길고 좁은 물컵. 그리고 이게 A 물컵이고 또 하나는 좀 넓적한 대접 같은 물컵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부었대요. 그리고 나서 asked. 여기서 얘 지금 해석을 하는 게 ask가 to하고 같이 붙잖아. 얘가 오형식으로 들어가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거든. 목적격 보어로 지금 투부정사가 온 거야. 그러면 오형식으로서 쓰이는 ask는 쌤이 문법 수업 때 뭐라 그랬었죠?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요. 아이들한테 그 두 개의 물컵을 비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아제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해래. 그러고 나서 kids younger than 6 or 7 usually say that the ternary glass now holds more water because level is higher. 한 6세에서 7세 정도 더 어린 아이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A 물컵이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대. 왜냐하면 그 물의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래. 당연히 그렇죠. 얘가 이제 좁고 긴 물컵은 같은 양의 예를 들어 500ml 물을 담았어. 똑같이. 물을 담아도 얘는 조금 더 수위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고 얘는 그만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얘는 얘에 비해서 비교적 좀 수위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의 눈, 되게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B보다는 A가 좀 더 물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단 1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and when they are ready. 그리고 그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they figure out the conservation of volume for themselves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자, 그들은 figure out은 이해하다 혹은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뜻이냐 일단 뒤에 보시면 conservation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들 스스로 볼륨은 부피입니다. 부피의 보존을 계산했다가 맞겠네요. 그지? conservation. 근데 얘가 지금 단어가 되게 뭐하고 헷갈리게 생겼어요? 얘는 conservation이잖아. S 먼저 왔지. 근데 conversation 있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conversation은 대화 라는 뜻이고 conservation은 보존 그리고 보수, 진보 보수할 때 그 보수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or themselves는 스스로라는 의미예요. 제기대명사의 관용구 표현.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 스스로 부피의 보존을 계산을 했습니다. 단지 뭐함으로써 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rather 오히려. 자, 여기에서 오히려는요. instead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대안의 의미입니다. instead. 그러니까 A, rather, B라고 하면 A라는 결론이나 대안이라기보단 B라는 결과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보시면 rather it is self-constructed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여기서 가리키는 it이 일단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럼 도대체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3번 앞문장에 여기에서 it이 가리킬 만한 게 있어요? 다 복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아직까지 2번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데에는 그 kids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갖다가 처음 봤을 때는 A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것들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갖고 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부으면서 다른 컵에 막 부어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지들끼리. 그러면서 어떠한 뭐 결론이 나오게 되긴 하겠지만 무튼간에 일단 2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3번에서 it이 받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넣어보면
이 오히려 뒷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라고 치면 도덕성은 아이들 스스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앞에 말은 도덕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의 뉘앙스가 요 앞문장에 나와야 돼. 여기에서 도덕성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른들로 배운 것도 아니다. 그치? 자, 타고난 게 아니라면 후천적인 것이고 어른들로 배운 게 아니라면 아이들 지들끼리 스스로 놀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앞말하고 뒷말하고 반전되니까 3번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삽입은 보통 3번 아니면 4번의 정답이 많이들 분포가 돼 있어요. 3번이나 4번 데이터베이스상. 근데 이제 반면에 1번, 2번, 5번은 좀 적어. 그 빈도가. 얘네는 많은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1번, 2번, 5번은 잘 안 나오니까 3번, 4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요 위주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야. 삽입 문제를. 그래서 뒤에 오답률이 높은 거를 보면 이따가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정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난이도도 높아서도 있지만 플러스로 순서가 보통은 A부터 시작하지 않더라. 그래서 순서는 A, C, B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배제하고 보는 것처럼 그래서 풀어봤더니 얘가 1번일 수도 있었어 하고 속는 거죠. 그치? 본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푼 거였으면서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답률의 기준은 난이도 높은 것도 있지만 정답을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상 한정을 시켜서 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령 피우다가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얘를 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봤으면 좋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에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가기 전에 얘부터 먼저 봐야죠. 자, a person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but never does is not generally thought of as morally good. 어떤 한 사람입니다. 항상 해로운 것을 피하려고, 예방하려고, 즉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never does.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does는 누구를 받겠어요? 이때 does는 try를 받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 이 말이 뭐냐면 해로운 것 있죠. 해로운 것을 안 하려고는 해. 안 하려고 해. 왜? try잖아. 그러니까 의도는 해로운 거를 하렸던 게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치? 하지만 해로운 걸 안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보면 person이 주어, is가 동사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s not thought, 여겨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요 말이네. 의도는 선했어. 그런데 행동의 결과가 악해.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더라.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행동의 결과만 보면 악했던 사람은 선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지시사, 연결사, 관사, 대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논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 morally good person is,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Who does morally bad actions,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Significantly less often than most and does morally good at good once significantly more than the most.
자, 나쁜 행동을 도덕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덜 하는 사람이래. 대다수보다. 대다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요. And does. 또 한대요. 도덕적으로 good want. 여기서 원제가 받는 건 actions야. 알았지? 부정대명사로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상당히 더욱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해석을 할 때 who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관계대명사로서 주어 없는 형용사절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and가 앞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어주는 거는 does와 does끼리겠죠. 그래서 TS를 연결시켜보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최대한 덜하고 선한 행동을, 액션이죠. 선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일컫는다. In judging a person,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not only her actions but also her intentions and motives are relevant.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녀의 행동, 그 한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intention, 의도, motive, 동기입니다. are relevant, 관련이 있는. 의도와 동기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까지도 중요하더라. 서로 관련이 있다. 자, a morally good person must intend to do morally good actions and intend to avoid morally bad ones.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의도와 동기 그리고 행동 요거 둘 사이 관해서 쭉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고 해석을 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반드시 의도를 한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를 하고요. 그리고 뭐를 의도해요? 도덕적으로 bad ones, 나쁜 행동을 피하려고 의도합니다. 자,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prevents harm to others and does not harm them simply because things do not turn out as she intends is not really good. 어떤 사람이야.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unintentionally. intention. 의도죠. intention을 의도적인. 의도적으로 on 붙었으니까 의도치 않게. 자, 14번 가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한번 물어볼까? 태민아, 14번 풀었어? 아, 너무 대단해. 안 풀었어. 지효 풀었어? 몇 번 나왔어? 5번 나왔어. 이야. 유라 몇 번 나왔어? 안 풀었어. 그래, 당당해. 아주 좋아. 아, 아주 좋아. 같이 볼게요. 진짜 다들 안 풀었나? 예진이 몇 번 나왔어? 어? 못 풀었어? 못과 안의 차이가 있어. 아, 시간이 없어서. 아이. 자, 첫 번째 볼게요. 주어진 문장입니다. Thus, as global warming raises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it is self-evident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더스입니다. 그쵸? 여기에서 단서 첫 번째가 thus. 따라서 결론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A, does, B의 구문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thus나 hence, therefore과 같은 결론의 연결사들이 나오면 그 뒷말은 요약하는 걸로 나와야 되고 같은 결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높인데요. 뭐를? 얘를 직역을 하면 해양 물의 바닷물의 온도니까 수온이겠죠? 지구온난화가 수온을 높임에 따라서 it is self-evident that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게 없어요. 이거 해석을 할 때 가주어, that, 진주어 있고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오면 가주어진 주어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싸 it 하면서 대명사 근거로 잡아야지 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self가 자신할 때 자, 그리고 evident는 명백하다 그래서 자명한, 그지? 너무나도 명백한, 자명한. 뭐가 자명한데? 대리아가. 맞아. dissolve는 원래 녹다란 뜻이거든요. 물론 밑에 각주가 용해된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쉬운 말로 녹은 산소라고 할게요. 녹은 산소의 양이 감소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녹은 산소의 양도 감소가 된다. 그럼 이 녹은 산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닷물 속에, 그러니까 바닷속 산소라는 거지. 바닷속 산소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럼 그 해양 생물들이 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산소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해양 생물에 대한 생존에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적어도 얘가 얘도 지금 오답률이 70%가 넘었었는데 얘를 이해를 하려면 요 말이 뭘 뜻하는지는 적어도 요렇게 낼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터 갈게요. Sea water contains 바닷물은 포함합니다. An abundance of. 자, abundant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풍부한. 얘가 풍부함인데 of가 끼어서 녹은 산소의 풍부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an abundance of 자체가 덩어리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그래서 풍부한 녹은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all marine animals breathe to stay alive. 그래서 모든 해양 생물들이 살아있도록 하게 하는 녹은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It is longly established in physics. 자, 물리학계에서 꽤 제법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왔대요. That cold water holds more dissolved oxygen. Cold water, 차가운 물이 녹은 산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더운 물이 does. does는 대동사죠. holds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사고 만약에 얘가 내신으로 나오게 되면 upper point는 does, is 둘 중에 누구니 하고 물어보겠죠. 대동사로서. 그러니까 얘가 비동사하면 비동사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이때 does가 받는 게 holds. 갖고 있다, 유지하다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리고 this is one reason. 이것은 한 이유인데요. The cold polar seas are full of life.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에는 생명체들이 되게 가득가득 찼대. 뭐 한 단면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블라블라 단면에. 자, 열대해양은 are blue, clear and relatively poorly populated with living creatures.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거의 없대, 상대적으로. 자, poorly populated, 얘는 밀집판이거든요. 근데 가난하게 밀집판이라고 하는 건 거의 개체수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고, 차가운 극지방은 생명체들이 많이 살아서 물이 비교적 뿌옇겠죠. 왜냐면 걔네들이 사는 공간이니까. 그만큼 또 더럽혀지고 정화가 되고 하겠지만 열대 해양은 거의 생명체 자체가 거의 안 살아서 상대적으로, 그치? 극지방의 차가운 바다보다는 좀 더 맑고 푸르대요. 자, 그러면 TS에서 말하는 게 녹은 산소가 지금 용해된 산소 있죠? 용적 산소에 대한 것이 핵심 소재일 것이다. 이것은 생물들이 숨을 쉬게 하는 걸로써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고요. 차가운 바닷물이 뭐다? 따뜻한 따뜻한 물보다 좀 더 산소가 많더라. 자, 아직까지는 요거밖에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뭐 극지방에서는 생물들이 많이 살고 열대해양에서는 생물들이 거의 안 살아서 물이 맑다. 요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is is a worrisome. 일단 1번이 괜찮죠? 그치? 그런데 This is a worrisome.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걱정이래. 여기까지는 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2번 이하에서부터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가 되게 걱정인 일이에요? 아니 자연의 이치야. 그리고 and potentially disastrous. 잠재적으로 되게 끔찍한 결과입니다. If allowed to continue to an ecosystem threatening level. 생태계가 위협 수준까지 지속이 되도록 하게 한다면 잠재적으로 되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고요. 걱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용적 산소가 감소를 해서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말, 갑자기 밑에서부터는 부정적인 말로 바뀌기 때문에 2번인 것 같은데 뒤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3번 이후로는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data indicating that the amount of diesel oxygen in the oceans has been declining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이제는 과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뭐를 지시하는 데이터예요? That 용적 산소, 바닷속에서 용적 산소의 양이 반세기하고도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감소해오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는 분석하기 시작한대. 그럼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 용적 산소가 감소를 한다라는 팩트겠죠. 근데 이 위에까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 어디서부터 나와? 주어진 문장에서가 용적 산소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3번도 아니고요. 2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declining은 will decrease에서 그대로 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하나 얘기만 해줄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를 드릴 것 중 하나인데 Stay Alive에서 자, Alive하고 Live가 있어. 둘 다 해석은 똑같아. Alive, 살아있는. Live, 살아있는. 그러면 Live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누가 한 명한테만 물어봐야겠다. 자, 우리 지호야. 여기에서 stay alive 가능할까? 느낌상 괜찮아? 별로야? 별로지. 뭔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지? stay alive 하면 괜찮아. 느낌이. 근데 stay alive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 B를 믿으면 돼. 봐. stay가 애초에 이 형식이야. 그럼 이 형식 동사라고 치면 얘는 stay alive. 아니 물론 그래. 자, 이 형식 동사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얘를 가려봐. 유지하기 위해서 산대. 근데 도대체 뭘 유지하는데? 이 유지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 얘네들이 숨을 쉰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보어로 왔거든요. 얘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러면 보어로서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 둘 다 뜻은 똑같아. 뜻 똑같고요. 둘 다 같은 형용사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보어 역할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형용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형용사가 많기는 한데 어떠한 형용사들은 명사 수식만 가능하고 보어만 가능합니다. alive가 그런 예시인데요. 보통 쉽게 생각하자.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있지. 얘는 뒤에 명사가 없어. 알지? 그리고 live 있죠. 얘는 명사 수식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alive는 보어만 가능하다는 거고, live는 명사 수식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보어로서 왔기 때문에 alive만 가능하고 live는 안 돼. 이런 것도 대신에 나올 수가 있어요. live로 바꿔가지고 뜻은 똑같은데 느낌은 이상해. 체크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만 알면 괜찮아.
월요일에 설명해주겠지만 미리 스포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 라이브 뮤직,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카페 이런 건 들어봤지? 그지? 라이브 뮤직,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카페 괜찮아? 근데 얼라이브 뮤직, 얼라이브 뮤지엄 박물관이 살아있니? 그 이상하잖아 느낌이. 얼라이브 콘서트? 아니 좀 이상해. 콘서트가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야. 내 느낌상. 그래서 이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다? 뒤에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렵다라고 하는 거 있죠. afraid. 아니 안 적어도 돼요. An afraid cat. 나 예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An afraid cat. 없지. 그럼 어떻게 써요? Your cat looks afraid. 이런 식으로는 쓰잖아. 그지? 혹은 I'm afraid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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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얘는요. 자, afraid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가끔은 종종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명사하고 못 받아요. 얘도 A로 시작하지. 그런데 얘네들은 명사하고 같이 못 받는 반면에 대신에 명사 수식을 하지 않는 형용사의 역할인 보어로서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자, 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6번. 자, 16번. 풀었으면 난 모르겠네. 얘들아, 16번 푼 사람 있어요? 못 풀었어? 하하.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죠. 자, 16번입니다. 주어진 문자. Such a system. Can only help to stable if only a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of being may emerge. 아직 안 풀었으니까 애기들이 같이 해볼게. 시훈아, 골고루 물어볼게. 시훈이가 봤을 때 얘를 해석하지 말고 뭐를 근거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다. 그치? Such a system. 너무 잘하는데? 그거 말고 뭐 있니? 나머지는 그냥 내용상 paraphrasing해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단서는 such라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얘는 such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한으로서 얘도 지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와? 한 체계, 시스템이 나오겠죠. 근데 그 시스템이 뭐라고? Can only have to be stable.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직 뭐 할 때에만 적은 수의 집합적인 방식이 being, may emerge. 자, 존재하는 건데 오직 집합적인 방식이야. 근데 그게 적은 수로서 모이는 것만 아마 나타난다면 안정적일 거래. 자, 정리를 해보자.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 전제가. 뭐? 적은 수의 집합적인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 안정적일 거라고. 많은 수는 안 된다고. 그지? 많은 수면은 불안정하겠죠. 우리가 이 문장 구조에서 if부터 여기까지는 애초에 if 자체가 부사절이지만 조건절이라고도 불러. 뭐만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야, 전제. 부사절은. 뭐 한다는 전제하에 주절은 결론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집합으로 모이게 되면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 그것은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가 된다. 할게요. Life is what physics might call a high-dimensional system. dimension, 차원입니다. 4차원, 1차원 할 때. 고차원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삶이. Which is their fancy way of saying that there's a lot going on. 되게 멋진 방법이래요. 많은 것들이 이제 살아나가는. In just a single cell. 단지 한
하나의 세포에서만 단세포죠. The number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molecules is enormous. 가능한 뭐 사이에? 다양한 모lecule은 분자예요. 다양한 분자들 사이에서의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야. 쌤이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The number of로 들어가면 블라블라의 수. 만약에 a number of이면 많은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거대하대. 자, TS에서 한번 잡아보자. 삶이라고 하는 건 제법 고차원적인 세계. 고차원적 세계. 그리고 오직 단세포죠. 단일 세포 내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되게 많대. 그리고 또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는 예시의 연결사는 앞문장 어떠한 주장이죠. 주장이나 팩트에 대한 뒷받침으로써 와야 돼요. 뒷받침이자 근거로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자 만약에 아직 1번은 괜찮고요. 2번도 괜찮으려면 단일 세포 내에 상호작용의 수가 되게 많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왜 이러냐.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티슈가 뽑는 티슈도 있는데 생명적으로 넘어가면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조직. 오직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입니다. That may result from 뭐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인간 배아의 발달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는 오직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 팩트에 대해서 뒷받침으로 오직 제한된 수라는 말을 언급을 하려면 상호작용의 수가 많다라는 거하고는 되게 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앞말에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수가 적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2번으로 오기에는 이 팩트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번인 것 같은데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1942년에 생물학자 크라이드스는 불렀습니다. This drastic narrowing of outcomes penalization. 이러한 되게 극적으로 좁은 결과를 운화화라고 불렀대요. 자, 그래서 the organism may switch between a small number of 밑에도 뭐라 그래? 적은 수의 well-defined possible states.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 내에서 유기체는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존재할 수는 없다. In random states, 무작위의 상태에서 in between them, 그것들 내에서 그것들이 뭔데요? 그러한 상태를 내에서 Rather as ball in a rough landscape must roll to the bottom of one valley or another. 이 이하에 대한 말은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말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4번에도 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해요. 왜? 크레디스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고요. 여기에서의 3번도요. 이미 여기에서 적은 수가 나왔어. 밑에도 적은 수로 한결같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갑자기 오는 건 좀 이상하고요. 아싸리 2번으로 와가지고 A number of collective ways 이 부분이 이렇게 받는 게 나을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답은 2번이죠.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야? 우리 민재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하나 더 한다라고 하니까 어머 무슨 일이야?
속으로 아 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데